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남편이 잠시 밖에 나가는 것을 본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영이랑 사느라 고생이 많지? 네? 아니에요. 주영 씨 좋은 사람인걸요? 그렇지. 사람은 좋겠지. 근데 너무 구두쇠잖니. 내 아들이지만 가끔은 소름이 끼친다니까. 부모 형제한테도 그렇게나 돈을 안 쓰는데 너한테는 오죽하겠니? 라며 시어머님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 말에 시누이도 거들었는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언니는 오빠랑 왜 결혼을 한 거예요? 글쎄요. 저도 사치를 부리고 그런 편이 아니라 그런지 딱히 불편한 게 없어서요. 제가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더니 시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잠시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은 돈을 많이 아끼는 사람으로 절대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저를 만나고는 많이 좋아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남편이 제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야,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이 폭삭 망한 적이 있었어. 정말? 그럼 엄청 힘들었겠네? 그렇지. 그때 당시 집도 넘어가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 집을 전전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고생하면서 내가 다짐한 게 있는데 말이야. 난 가족일지라도 절대 보증 같은 거 서주지 않을 거야. 그건 본가나 처가댁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고 말이야. 내 사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은 절대 없을 거야. 알았어. 우리 부모님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보증 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했어. 맞아. 그건 내 생각도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그런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짠돌인 건 맞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자기랑 은은하면서 돈을 쓸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그치만 나도 막 사치하는 편은 아니라 아끼면서 살면 좋지 뭐. 우리 부모님도 워낙 아끼면서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 건 많이 익숙해.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이해를 잘 못하던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저도 딱히 사치를 부리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그런 남편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절대 허튼 짓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남편을 우리 부모님도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우리 아빠랑 가치관이 잘 맞다 보니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보증을 절대 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는 인정받는 분위기였지만 반대로 시댁 가족들은 오히려 남편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대놓고 남편 험담을 했습니다.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엄마 생일날 꼴랑 50만 원이 뭐야 50만 원이. 네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지 않니?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사돈 양반 두 분한테는 생신 때 얼마씩 드리고 있는 거니? 우리 부모님께도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걸로 차별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이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근데 사돈 양반 두 분은 뭐라고 안 하는 거니? 왜 뭐라고 해요? 사이가 꼴랑 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불쾌하시고 그러지 않냔 말이야.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그 돈도 많다고 조금 돌려주시려고 했는걸요. 뭐? 그 돈이 많다고 돌려주셨단 말이야? 네. 그치만 그이가 양가 부모님께는 똑같이 하는 거라면서 두 분께 다시 드렸어요. 어쩜 잘 만났네 잘 만났어. 라고 말하던 시어머님이 순간 제 눈치를 봤는데요. 시댁은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사치를 좀 부리는 편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기에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남편은 시댁이라고 해서 마냥 돈을 막 주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끔 시어머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와도 매몰차게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로 하소연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예, 내가 잠깐만 돈 좀 쓰고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주영이가 들은 척도 안 하지 뭐니. 이건 아들이 아니라 왼수덩어리라니까.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를 따물라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니? 내가 급해서 그런데 딱 한 달만 쓰고 갚을게.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도 그이한테 매달 용돈 받아 쓰고 있잖아요. 혹시나 저도 필요해서 생활비 더 달라고 하면 더 필요한 항목들 정리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보여줘야 겨우 통과하는걸요. 낳아주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인색한데 저한테는 어떻게 할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게 정말이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진짜 징하구나 징해. 그런 모질이랑 살아줘서 오히려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돈에 집착하는 거 빼놓고는 크게 불편할 건 없는걸요. 그게 제일로 불편한 건데 네가 착하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나 같았으면 하루도 못 살았을 거다. 암튼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라며 저를 위로하다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남편이 구두쇠인 게 저한테도 나쁘진 않았던 것이 시댁 가족들은 항상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남편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그 이후로 한동안은 제게 돈을 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누이가 사치가 심한 편이었는데 그런 시누이조차도 제게 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막무가내로 구두쇠는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아끼지 않고 사주곤 했으니까요. 그 모습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살아보니까 시댁 가족들이 당신을 구두쇠라고 부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사실 난 불편할 게 전혀 없거든. 오히려 당신이 가계부 정리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할까? 근데 시댁 가족들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한 거야?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 당신도 알다시피 대학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어렵게 졸업했다고 했잖아.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뒤 내 학자금 대출 갚을 틈도 없이 내 동생 대학 학비를 내가 고스란히 다 내줬거든. 생각해봐.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나 됐겠어. 진짜 아끼고 아껴서 동생 대학 학비 내주고 나면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랬거든. 시부모님이 계신데 왜 당신만 고생을 한 거야? 보증 잘못 써서 폭삭 망하고 나니까 계속 먹고 살기 힘들었지 뭐. 그때까지도 겨우 전셋집 전전하고 있었으니까 말 다 한 거지. 그렇게 내가 동생 대학도 졸업시키고 비록 작은 집이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가 마련해드린 거야. 그거면 두 분 노후는 그냥 살만하겠다 싶었거든. 그래야 나도 죄책감 같은 걸 안 느낄 것 같았고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본가에 해주면 해줄수록 한도 끝도 없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싶었고 말이야.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당신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단박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매달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곤 했어요.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설레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는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출을 끼긴 했지만 집을 사자마자 둘이서 손을 맞잡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니들은 그 집에 꽤 오래 사는구나. 방이 2칸밖에 없는데 불편하진 않니? 둘이서 살아서 그런지 크게 불편할 건 없어요. 근데 말이야, 니들이 돈에 정신이 나간 건 알고 있지만 아니지. 니들이 아니라 주영이가 돈에 미쳐 날뛰는 건 알고 있지만 네가 잘 설득해서 슬슬 임신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내 주변에 보니까 나이 들수록 불임이 많다고 하던데 돈도 중요하지만 슬슬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네가 주영이를 다 설득해봐라.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말하는 모습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집도 마련했고 해서 곧 준비할까 해요. 뭐? 집을 마련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비록 20평대긴 해도 얼마 전에 집 계약했거든요. 뭐? 집을 샀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샀어? 그이가 가계부 쓰잖아요. 엄청 아껴서 꽤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요. 세상에 나 구두쇠인 줄은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 뒤 새로 산 집으로 이사를 했고
얼마 뒤 양가 가족들을 모시고 집들이도 했습니다. 집들이를 하고 정리를 하는 내내 남편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여보, 좋은 날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아니, 장모님은 이사했다고 건조기에다가 냉장고도 큰 걸로 바꿔주셨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딸랑 화장지랑 세제를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장모님께도 그렇고 당신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그렇더라고. 형편대로 하는 거지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은 당신 덕분에 집 샀다고 엄청 좋아하고 계신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한테 항상 미안하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며 남편이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키워준 값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 마냥 양가 집안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간혹가다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물론 남편이 단박에 거절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시댁에서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네 시누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잖니. 네,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주영이한테 동생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라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고 난리도 아니잖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주영이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네? 제가요? 그래. 주영이가 네 말은 좀 들으니까 한번 설득 좀 해다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은 해볼게요. 라며 우선 전화를 끊었는데요. 물론 제가 말을 한다고 들을 리 만무하겠지만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님에게 즉각적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우선은 남편에게 말을 꺼내볼 요량으로 시간을 조금 벌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께 연락이 왔거든? 왜? 결혼하는데 돈 보태라고? 나한테 당신을 좀 설득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단박에 거절한 거야?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도 얼만큼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남편 눈치를 보며 말을 했는데 순간 남편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동생 대학까지 다 보냈다고 말했잖아. 그럼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홀몸도 아니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니까 딱 잘라서 거절한 거지. 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그래? 당신도 내 말 들으면 기가 막힐걸? 남편이 잠시 긴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해?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결혼자금을 보태라고 하잖아. 뭐? 집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야? 대체 얼마나 보태라고 했는데 그래? 놀라지 마. 나한테 1억을 보태라고 하더라고. 뭐? 1억? 그래. 1억이 누구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라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딱 잘라서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네. 당신이 부모도 아니고 1억은 좀 심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너무 큰 요구가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고 저 또한 너무나 과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남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와 제게 물었어요. 주영이한테 물어본 거니? 네, 물어봤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독종도 보통 독종이 아니라니까. 어쩜 지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한동안 불만을 토해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남편을 쫓아와서 난리를 치긴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모습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시어머님과 시누이도 포기를 했던 모양인지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한 모양으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어느 날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이 돈 안 빌려주면 시부모님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아닐까? 당신 기억 안 나? 그건 결혼 전에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뭘 말했다는 거야? 그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었잖아. 설마 잊은 거야? 아, 맞다. 그랬지? 그래. 내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내 명의로 했거든. 제일 큰 이유는 아버지가 또다시 보증을 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의 말에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남편 명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남편이 가계부와 돈에 대한 전부를 관리했기에 그때 당시 한 번 듣고 깜빡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제가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오빠인데 축의금은 좀 할 거지? 설마 50만 원 축의금하고 그럴 건 아닌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조금만 신경 쓰자. 그래야 내 체면도 설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랑 상의를 할까 했는데 축의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할까 하거든? 당신 생각은 어때? 물론 처남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할 생각이고 말이야. 500만 원? 난 찬성이야. 근데 웬일로 그렇게 큰 금액을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구두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도리는 할 생각이었거든. 잘 생각했어. 그치만 가족들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내 맘 편하자고 하는 거지 뭐.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댁 가족들은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았지만 남편과 저 또한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 주말에 고모가 오신다고 하는데 같이 밥이나 먹을까? 고모님께서 갑자기 왜 오시는 거야? 글쎄, 나도 잘은 모르지만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남편 말에 알았다고 한 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편은 명절뿐만 아니라 고모님, 고모부님 생신도 항상 챙기곤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시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힘들게 살 때 고모님, 고모부님 두 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부모님 챙기듯 두 분을 챙기곤 했고 저 또한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두 분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두 분은 손자를 키우며 사셨는데요. 두 분의 아들 며느리가 손자만 남겨놓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더욱 두 분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모님이 오신다는 날이 되었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고모, 내가 간다고 하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 아니야. 그냥 니들 집 구경도 할 겸 겸사겸사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하준이 대학은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대학 합격을 했잖니. 어디 합격했어요? 그렇잖아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참고 있었어요. 우리 하준이가 말이야 땡땡 의대에 합격했잖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키워줬다면서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얼마나 독하게 공부한 줄 모른다니까. 순간 고모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놀라서 외쳤어요. 진짜 땡땡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진짜 잘 됐네요. 두 분이 잘 키워주셔서 그런 거죠. 사실 하준이 외가에서는 절대 못 키운다고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 고모랑 고모부가 하준이를 이렇게나 잘 키우셨잖아요. 형이랑 형수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 기뻐할 거예요. 우리 손주인데 우리가 돌봐야지 누가 돌보겠어. 고모랑 고모부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때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집안이 쫄딱 망해서 고모 집에서 지냈잖아요. 두 분 형편도 안 좋은데 혹시나 우리 남매가 눈치 볼까 싶어서 많이 신경 써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조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두 분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그랬죠. 라며 남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고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하준이가 매일같이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어. 사실 우리 하준이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바꿔서 의대에 지원을 했지 뭐니. 아무래도 우리 때문에 꿈을 바꾼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도 하준이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준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비가 영 걱정이 되잖니. 학비 때문에 하준이도 계속 한숨만 내쉬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너를 찾아왔어. 물론 네가 절대 돈을 빌려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급한 대로 500 정도만 빌려주면 우리가 매달 돈을 갚아나가마. 어떻게 안 될까? 고모님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저는 남편이 두말 안 하고 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모, 제 철칙이 그게 누구든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한번 찾아와 봤어. 고모님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에 제가 당황한 채 남편을 나무랐어요. 여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 입학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남도 아니고 조카인데 당신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 철칙은 바꿀 순 없잖아. 여보, 진짜 왜 이래? 놀란 채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사이 고모님이 입을 뗐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한 게 맞긴 하지 뭐. 엄마 아버지한테도 절대 돈을 안 빌려주는데 고모인 내가 뭐라고. 고모,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남편이 고모님께 식사를 권유했고 고모님이 조용히 밥을 드셨는데요. 옆에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기에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사를 하고 난 뒤 커피를 마시며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요. 고모님께 덤덤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고모, 이건 내가 하준이 대학 가면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이요. 조카가 대학 들어간다는데 선물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가 주는 선물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전해주세요. 이게 뭔데? 라며 고모님이 봉투를 확인하다 말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쑥스러운 듯 말을 했고요. 고모, 창피하게 왜 그래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꼭 갚으마. 제가 하준이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물을 갚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 갚아도 되니까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저는 절대로 고모한테 돈 빌려드린 적 없으니까 갚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큰 돈을 줬는데 어떻게 그래? 선물이라니까요. 이제 고모 조카도 그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말에 고모님이 또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고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당신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 오늘 고모한테 드린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메꿔 놓을게. 예전에 고모가 우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거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아까 당신이 딱 잘라서 못 빌려드린다고 하길래 내가 이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랑 결혼을 했구나부터 해서 진짜 돈에 미쳤구나라는 생각까지 혼자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잖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진짜 괜찮다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미리 돈을 챙겨간 거야? 사실 고모 형편 뻔히 아니까 내가 하준이 등록금 정도는 내줘야지 싶었거든. 근데 고모한테 연락이 왔길래 생각해보니까 하준이 대학 합격 발표가 났을 것 같길래 혹시 등록금 때문에 걱정돼서 오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문제는 당신한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아차 싶었다니까. 당신 성격 잘 아는데 난 진짜 괜찮아. 근데 얼마나 드린 거야? 의대 학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이왕 마음 쓰는 거 조금 더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넣었어. 전에 고모 집에서 몇 년 지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잘했어. 진짜 잘했다. 근데 당신은 진짜 괜찮은 거야? 남한테 기부도 하는 마당인데 당연히 괜찮지. 당신이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서 아마도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 아무래도 난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다음부터는 당신이랑 뭐든지 꼭 상의할게. 난 진짜 괜찮아.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신 별명 바꿔야 할 것 같아. 당신은 구두쇠가 아니야. 돈을 써야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구두쇠겠어? 당신이 내 남편이라 진짜 좋아.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 하준이는 대학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오며 가며 하준이 용돈도 챙겨주고 있고 하준이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고모님, 고모부님 두 분이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던지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